안녕하세요. 예. 네. 날씨는 밖에가 참 그래도 좀 봄이 느껴집니다. 아, 좋습니다. 예, 네. 느껴지는데 뭐 건강하시죠 요새? 네. 아, 근데 이 장기침이 자꾸 나네요. 아, 그렇습니까? 기침 좀 하시면서 네. 편안하게 예.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나저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어떻게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. 이번에는 대선 주자로서가 아니라 플랫폼 그 공룡으로 불리는 쿠팡을 겨냥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? 네,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이 그 배달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에 이어서 네.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 쿠팡을 겨냥해 큰 쓴소리를 날렸습니다.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윤을 위해 그 사람의 함부로 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서 쿠팡을 저격했는데요. 이 같은 비판은 이제 지난 4일 모 방송이 지적한 쿠팡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. 방송에서 쿠팡은 물건 매입 대금으로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2달 이상 정산을 미뤄서 일부 판매업자들이 자금난으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는 이런 보도였는데요. 예.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쿠팡이 스스로 롤모델이라고 밝힌 이 아마존에서 배울 것은 이 혁신의 정신 그 자체이지 플랫폼 경제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이 혹독한 노동 환경과 갑질 운영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예. 특히 이 지사는 이제 쿠팡이 최근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한 점을 이제 언급하면서 얼마 전 배달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도 모자라 이번엔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 갑질 논란이라고 이제 꼬집었는데요. 듣는 분들은 시원하시겠지만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저격이 매우 불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이 기본소득을 입법화하고 또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 전국 지자체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또 그런 편지를 또 보냈다고 하는데, 자,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이재명 지사가 전국의 지자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. 이 지자체를 지방 정부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. 현재 전국에는 243개 이 지자체가 있는데 이 중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이 참여 의사를 밝힌 53개 지자체를 제외한 190개 지자체에 협의에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. 협의회는 이제 기본소득 필요성이 공감하고 이 뜻을 함께하는 지자체가 모인 곳인데요.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열린 제40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처음 제안했습니다. 도는 이후 그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모집해서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자체가 함께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가진 바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난해 공식적인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 데 이어서요. 올해 2월 그 협의회 운영 규정을 확정했는데 그리고 오는 28일 이달 28일이죠. 일산 킨텍스에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열고선 창립 총회와 함께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이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날이 유력 그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이 대장정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그나저나 저 한 국장님, 이 박람회가 기본소득 박람회라는 게 있었네요. 네. 2019년에 처음 열렸다고 하는데. 그래요? 근데 어떻든 뭐 이 그 기본소득 하면은 이재명 아닙니까? 예. 자, 기본소득 박람회 또 시간 나면은 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. 자, 그리고 지금 그 인천의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. 네. 연수구 어린이집 등에서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. 네, 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요.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어제 원아 3명과 가족 등 접촉자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제 인천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51명 나왔습니다. 좀 최근에 그 50명 이상 넘어간 게 상당히 오랜만인데요. 예. 참 우려스럽습니다.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총 33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
오는 16일까지 이제 폐쇄 중인데요. 예. 어제 추가된 어린이집 관련 감염자는 어린이집 교사의 초등학생 자녀를 비롯해서 일대에서 초등학생 등을 가르치던 그 공부방 원장 등, 그러니까 N차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그렇네요. 추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문제는 이제 어린이집 언아와 교사, 가족 등으로 퍼지던 이제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 주변의 이 동춘동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호프집과 코인 노래방 등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어떤 감염 고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요. 예. 어쨌든 이 어린이집 주변은 이 그 공부방과 학원 그리고 술집과 음식점 등이 그 상당히 좀 많이 포진돼 있어서 예. 이 광범위한 이런 확산 가능성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그 집단 감염이 당초 호프집 등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그 집단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게 또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이번 어린이집 집단 감염은 그 당초 어린이집 인근 호프집에서 시작해서 이 어린이집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었는데요. 예. 하지만 호프집 이용객과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요. 당초 판단과 다르게 어린이집에서 시작돼 주변에 퍼졌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어린이집 확진자 가운데는 이제 집단 감염이 드러나기 전인 지난달 18일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던 사례도 있었고요. 예. 이 어린이집에서 처음 확진된 보조 교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 발열 등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. 예. 특히 연수구 보건소가 2층짜리 어린이집 내부 전체를 대상으로 이 환경 검체를 채취했는데 진짜 충격적입니다. 왜요? 사람 손이 닿는 거의 모든 곳에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요. 아하. 문잡이와 스위치 그리고 수도꼭지와 화장실 세면대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물론 심지어 어린이들의 장난감과 놀이기구까지 이거 이게 참. 그 여기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총 그 46곳을 검사했는데 35곳, 한 76% 된다고 합니다. 어린이집 안에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죠? 그러니까 어린이집 거의 모든 곳에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네요. 이 방역 당국은 이 정도면 꽤 오랫동안 오염됐을 것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 내 감염 전파가 2주 이상 지속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런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우려스러운 것이 그동안 그 여러 장소에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또 크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렇다면은 이 초기 대응 부실도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도 뭐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이 최초 확진자인 이 보조 교사는 이제 지난달 19일부터 이 감염 증상이 있었지만 10여일이 이달 네. 3일에서 검사를 받았고요. 일부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호프집에서 이게 좀 그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에 그 검사 권고 문자가 있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았고 또 이 보육교사와 언아들 중에서 일부가 이 감기 증세가 있었지만 이 코로나19를 의심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방역 당국도 이런 그 주변에 대한 어떻든 철저하지 못한 이런 검사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요인이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는 만큼 이제는 집단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 게 이 방역 당국이 시급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정말 이 역학조사가 좀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군요. 네. 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국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